가방끈 짧은 친정엄마를 매번 무시하는 시모. 대놓고 아, 이런 대화 주제 알아들으시죠? 라며 무례한 말을 하는데 집이 휘청거리자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하길래 복수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중졸인 친정엄마를 매번 무시하는 시모가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니까 갑자기 친정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도움을 청하면서도 무례한 말을 하길래 복수를 해줬는데요. 제 사연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여자로 교사입니다. 남편도 교사로 저희 교사 부부입니다. 시부와 시모도 교사였는데 저희 친정엄마는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계속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는 엄마랑 일찍 이혼을 해서 엄마는 혼자서 일을 하시고 살림을 이끌며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고등학교는 못 나왔지만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센스도 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고 똑똑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엄마를 존경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저희 친정엄마를 너무나 쉽게 무시하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저희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식사 자리에서 시모가 고전 문학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거야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니까 그럴 수 있었죠.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얘기하던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를 보면서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이런 대화 주제 알아들으시죠? 저희는 책 얘기하는 게 일상인데 사돈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었네요. 근데 저는 사돈이랑 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항상 어려워요. 반찬값 얘기를 해야 하나요? 고춧가루 값이 올랐네, 마네. 이런 얘기요. 저희 엄마가 반찬 가게를 하시는데 마치 우리 엄마는 그런 얘기 말고는 아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모욕을 주기 위한 말이었죠. 그냥 편하게 대화하시면 됩니다. 옆에서 얘기를 듣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저도 그 책 꼭 읽어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친정엄마는 쉽게 흥분하지 않고 점잖게 대꾸하셨습니다. 친정엄마의 차분한 대응이 제 눈엔 멋져 보였어요. 애쓰실 거 없습니다. 못 알아들으시니 전부 외국어로 들리시죠? 식사하시고 체하실까 걱정입니다. 저희가 어려운 얘기를 자제할게요.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의 점잖은 대답에도 아랑곳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했어요. 저야말로 체할 것 같았죠. 시모가 그런 식으로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는 건 자주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마. 그렇게 발끈하는 것도 네 자격지심인 걸 몰라? 너만 아니면 그만이지. 뭘 반응을 해? 시모가 말을 막 할 때마다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는데 그때마다 친정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만 하셨어요. 엄마는 화도 안 나?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 않아? 나는 너무 열받는단 말이야. 내가 잘 살면서 나 우스운 사람 아니라고 증명하면 되는 거야. 말로 떠드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엄마는 자기 역할만 잘하면서 살면 되는 거라고 했지만 저는 그것도 속이 상했어요. 험한 소리를 듣고도 찍소리 한번 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죠. 차라리 다투기라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만 무시하는 게 아니었죠. 저에게도 막말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래도 부모가 모두 교사라 교양이 있는데 너는 가방끈 짧은 어머니를 둔 게 티가 난다.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친정엄마에 대한 무례한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저한테서 무슨 티가 나는데요? 저희 엄마가 공부를 더 할 수 없었던 건 집안 형편 때문이었어요.
사람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너 그렇게 발끈하는 거 보면 교양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사람이 항상 점잖게 행동해야 배운 티가 나는 건데. 너 이러는 거 너희 엄마 가방끈 짧은 티가 난다는 거야. 알겠니?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거기에 저까지 같이 무시하는 거 매번 기분이 나빴습니다. 엄마는 교사인 게 무슨 벼슬인 줄 아는 사람이야. 나도 그런 엄마가 창피해. 당신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미우신 거야? 아님 막대할 누군가가 필요한 거야? 그게 왜 하필 우리 엄마야? 그러게 말이야.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럴 때 진짜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화나. 그래도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에 대해 함부로 말했지만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반찬 가게 장사를 열심히 꾸려나갔어요. 같은 장소에서 오래 장사를 한 덕에 단골도 많았고 엄마는 장사를 하면서 집도 샀고 경제적으로 부족한 거 없이 지내셨죠.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가 자랑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괜히 트집 잡히고 비웃음을 살까 말하지 않았지만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외국인 손님도 많이 왔기에 엄마는 영어도 할 줄 알았고 일본어도 할 줄 알았어요. 게다가 요즘엔 중국어도 배운다고 했죠. 60대 후반의 연세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엄마가 대단했죠.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시모의 무례한 말에 발끈하기부터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러던가 말던가 크게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시모는 퇴직을 하고 그저 집에만 있었지만 우리 친정엄마는 지금도 일을 하는 중이고 지금도 공부를 하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시동생입니다. 남편과는 2살 차이 나는 동생인데 학교를 다닐 때부터 착실했던 남편과는 달리 시동생은 어릴 때부터 자기 하고 싶은 건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람이었죠. 잘난 척의 습관인 시모도 시동생 얘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시모가 가장 걱정하는 자식이었죠. 대학을 다니던 시동생은 외국 여행을 하겠다고 중퇴를 했고 알바를 한 돈으로 외국을 다녀오더니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외국에서는 태국 음식이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태국 음식점 하면 엄청 잘 될 거예요. 내가 대박 낼 거니까 엄마랑 아빠는 돈방석에 앉을 준비나 하세요. 경험도 없고 그저 외국에서 본 걸로 식당을 차리겠다는데 그래 해봐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걱정부터 앞선 시부모가 말렸다고 했습니다. 너 가진 돈도 없이 무슨 식당을 하겠다는 거야. 지금 당장은 근사한 아이디어처럼 보여도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아. 사업은 그렇게 준비도 없이 막 덤벼드는 게 아니야. 좀 더 배우고 경험 쌓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그거야 엄마랑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금방 성공할 거예요. 사람들이 왜 태국 식당을 안 하나 그게 난 오히려 이상하게 보였다니까요. 경험은 부족한데 열정만 가득했던 시동생은 시부모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 진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외국 가서 그냥 놀다 온 줄 알아요. 다 생각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안 도와줘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시부모도 시동생의 고집을 이길 수 없어서 마지못해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던 결말을 맞이했어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밖에 없었던 시동생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문제를 많이 겪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님도 거의 오지 않았어요. 결국 식당은 금방 망했고요. 솔직히 뻔한 결말이었는데 시동생이 받은 충격은 꽤 컸던 모양이었어요. 머리 좀 식히고 싶어요. 내가 왜 실패한 건지도 제대로 알아보고 싶고요. 그러지 말고 한국에 있으면서 다시 대학 들어가고 대학 졸업해서 취직 준비를 해라. 나는 틀에 박힌 대학 공부 싫다고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려면 머리를 식히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한번 실패했다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지 마세요. 시동생은 머리 식힌다고 또 외국 여행을 다녀오더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다른 사업을 생각해왔죠. 여행사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는 같이 일할 친구도 있고 저번이랑은 다르게 구상도 구체적으로 했어요. 보니까 작은 여행사들도 많은데 사람들이 작은 여행사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해보니까 어떤 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면 좋을지 정확히 알겠어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여행사를 하겠다는 말에 시부모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죠. 그러지 말고 다시 대학 들어가서 졸업하고 취직을 해라. 자금 모아서 그때 사업해도 늦지 않잖아. 시부모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시동생이 또 고집은 엄청나게 세서 절대 듣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는 내가 경험도 부족해서 실패한 거 인정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고요. 엄마랑 아빠가 조금만 도와주면 나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낼 수 있다고요. 왜 이렇게 아들을 못 믿어요? 엄마랑 아빠는 형만 자식이야? 시동생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에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의지를 굽힐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부모 도움 없이 네가 차근차근 준비해도 되잖아. 그렇게 해도 전혀 늦지 않는다니까. 부모 도움 없이 못한 일을 왜 고집을 부려서 하겠다는 거야? 네가 정말로 사업이 하고 싶으면 네가 돈을 모아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 너 저번에도 도움 받았잖아. 그렇게 말아먹고 어떻게 또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 재벌집이야.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정말 답답하네.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요. 같이 하겠다는 친구가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도 않을 거고요. 전에도 우리가 도와줬잖아. 이번에는 부모 말 듣는 걸로 하자. 이걸 그냥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투자라고 생각하면 엄마 아버지한테도 좋은 거예요. 이번에 투자 안 하시면 저 가족이랑 연 끊을 겁니다. 가족이랑 연까지 끊는다는 말에 시모는 알아누웠고 시부는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분위기는 그야말로 암흑이었어요. 시부모와 시동생이 팽팽하게 맞서느라요. 한참 고민하던 시부모는 이번에 정말 마지막이라며 시동생을 도와주기로 했죠. 물론 그건 잘못된 결정이었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고 사업하면서 부모에게 진 빚도 갚았으면 좋겠다. 너 저번에 식당 하다가 말아먹은 것까지 다 걱정 마세요. 내가 몇 배로 갚아줄 거니까. 투자금 회수하고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게 될 거예요. 시동생은 호언장담을 했고 시부모는 울며 겨자 먹기로 초기 자금을 대주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고객도 천천히 생겼고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몇 달 만에 일이 터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믿었던 친구를 직원으로 들였는데 그 친구가 고객들 돈을 깎고 튄 거였어요.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시동생의 몫으로 돌아오게 되었고요. 시동생은 하루아침에 어마어마한 빚이 생긴 거예요. 돈을 다 갚지 못하면 감방에 가네 마네 말이 많고 시댁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동생도 이번 일로 충격도 받고 가족들 앞에서 부끄러웠는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부모는 아들의 인생이 이렇게 망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했고요. 이러다 우리 아들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한다고 했을 때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우리가 다 말리고 해봤잖아. 소용이 없었는 걸 이제 와서 어떡해? 당신이 방법 좀 찾아봐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요. 정말 이걸 어쩌면 좋아. 시모는 시부를 붙잡고 어떻게 하냐며 방법을 찾아보라고 난리를 쳤어요. 이 일로
시부모는 아들 살려보겠다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난리를 쳐서 시동생을 도와주었죠.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까지 탈탈 털었어요. 시부모가 집까지 팔고 집안이 기우는 게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고도 돈이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잘난 척을 그리 많이 하던 시부모의 얼굴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시모가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이 먼저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전세금 대출 갚는 중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요? 우린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딱 잘라 거절을 하니 시모도 남편에게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시모가 남편을 조금 어려워하기도 해서 더욱 그랬죠. 그래도 돈을 마련해야 했던 시모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너희 친정 어머님이 장사를 오래 하셔서 재산이 제법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툭 하면 저를 무시하던 시모가 이제는 저희 친정엄마의 돈은 빌리고 싶었던 거죠. 어려워하거나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너무 당당하게 묻는데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엄마가 돈을 얼마나 모으셨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런 대화 나누지도 않고요. 사돈집 평수도 제법 넓다고 하던데 혼자 사시면서 그렇게 넓은 집 살 정도면 제법 재산이 있으신 거 아니야? 너는 정확히 너희 어머님이 얼마나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는 거니? 경제적으로 부족한 건 없다고 하셨으니까 노후 자금은 준비는 해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저도 몰라요. 솔직히 너희 엄마 수준에 작은 집에서 지내셔도 되잖아. 작은 집으로 옮기시고 그 돈 아껴다가 우리나 좀 도와주시라고 네가 얘기 좀 해보는 거 어때? 사돈이 급하다는데 도와주시지 않겠니? 너도 지금 네 시동생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잖니?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돈이 아쉬운 와중에도 너희 엄마 수준이 어쩌고 하면서 무시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 시모를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엄마 수준이 대체 어떻길래 작은 집이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뾰족하게 물었더니 시모가 당황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무시하는 습관이 튀어나온 거였죠. 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집 상황이 지금 안 좋잖아. 가족 간에 부탁 좀 하려고 물어본다는 게 말이 헛나온 것 같다. 시모가 해명은 했지만 기분이 나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시모가 가족 간에 라고 말했는데 저는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평소에 그렇게 무시했으면서 무슨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잘하기나 했으면 모르죠. 근데 매번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아쉬우니까 저희 엄마를 떠올렸다는 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몰라요. 돈 빌리는 아쉬운 상황에서도 무시하는 버릇이 튀어나오는데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한 푼이라도 아쉬우니까 가족 간이 어쩌고 해가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거겠죠. 저희 엄마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공부도 못하고 평생 장사만 하셨어요. 이제야 경제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됐는데 시동생 빚 갚아달라는 말은 저 죽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 빌려달라는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알아서 방법을 찾게 하든지 다른 친척분들한테 돈 빌리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엄마는 이 일에서 빼주세요. 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가족으로 생각하신 적 없잖아요. 저는 아주 딱 잘라 거절했죠. 내가 너나 너희 어머니에게 서운하게 한 거 있니? 사돈이 어려우면 돈 빌릴 수도 있지. 그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딱 잘라서 거절을 하니? 막말로 물어보지도 않고 왜 네가 결정을 하니? 사돈이 여윳돈이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으면서 왜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해? 어머님, 시동생 빚을 왜 저희 엄마한테 갚아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상황이 너무 그런 거지. 내가 오죽하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내겠니? 시모가 애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상황이 급한 건 알겠는데요. 다른 방법도 있는데 굳이 저희 엄마한테 손 벌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손을 벌려? 얘,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빌리는 거지. 뭐 돈 구걸하니? 우리는 교사 부부야. 그러니까 교사 부부나 되시는데 왜 저희 엄마한테 돈 부탁을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런 말씀 꺼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시모가 엄청나게 실망한 얼굴을 하고 저를 노려보았지만 제 알바는 아니었기에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돈 필요하니까 가족 운운하는데 시모의 그런 태도가 정말 얄미웠습니다. 시모가 친척들한테는 모양 빠지니까 부탁도 못하는 상황이라 저에게 돈 얘기를 꺼낸 걸 제가 모를 줄 알았나 보죠? 그런데 며칠 뒤에 저는 친정엄마의 전화를 받고 너무 황당했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나 좀 보고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하시는데 시댁에 무슨 일 있는 거니? 평소에는 나한테 전화 한번 하는 일이 없는 분인데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고 하니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모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뻔했죠. 돈 얘기를 하려는 게 분명했고 제 말을 무시한 시모에게 화가 났어요. 언제 보자고 했는데?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내가 가게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까 가게에 오시겠다고 하더라. 엄마, 약속한 날짜가 언제야? 나도 갈게. 무슨 소리를 하나 나도 들어야겠어. 아마 돈 얘기하려고 할 거야. 엄마, 시모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돈 빌려주지 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진짜 내 말 안 들으시네. 돈? 너희 시댁 지금 돈 문제 있니? 아니, 어쩌다가 돈 문제가 생겼어. 나한테 부탁을 해야 할 정도인 거야? 친척들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면이 안 서니까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가 들어줄 필요 전혀 없어. 어쨌든 내일 오후에 우리 가게로 오시겠다고 했으니까 너도 오려면 와. 나라고 뭐 호락호락한 줄 아니? 나는 빌려줄 만하면 빌려줄 거고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알아서 거절할 거야. 넌 엄마 걱정 너무 많이 하지 마. 짜증나니까 그렇지. 내가 어머님한테 돈 문제로 엄마한테 얘기 꺼내지 말라고 이미 말했단 말이야. 근데 엄마한테 할 얘기 있다고 보자고 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속이 터져? 친정엄마가 약속 날짜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날에 맞춰 엄마의 가게로 향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똑똑히 말했는데도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에게 돈을 빌릴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는 가게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시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어디에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놈의 돈 얘기를 꺼낼 수 있나 보자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제가 가게에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시모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가게에 들어오면서 얼굴은 잔뜩 찌푸리고 가게를 이리저리 쳐다보는데 또 가게 흉보려고 그러는구나.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더럽게 낡은 데가 다 있어? 이런 데서 반찬을 팔아? 그런데 시모가 영어로 가게 흉을 보는 겁니다. 시모가 영어 교사였거든요.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듣게 영어로 흉을 보는데 더 황당하고 더 기분이 나빴습니다. 돈 빌리러 온 주제 또 영어로 흉을 봐? 싶었죠. 그것도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어를 썼다는 게 진짜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영어 잘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모는 저희 엄마를 무시하니까 당연히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근데 솔직히 시모가 고급 단어를 쓴 것도 아니고 저도 알아듣고 웬만한 사람들 다 알아들을 만한 말이었습니다. 엄마도 시모가 하는 말을 들으셨지만 엄마는 일부러 못 들은 척을 하셨어요. 오셨어요? 가게 일이 바빠서 제가 여기서 뵙자고 한 건데 차밖에 내드릴 게 없네요. 엄마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모를 보며 인사를 했습니다. 영어로 가게 흉을 보던 시모는 엄마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같이 인사를 했습니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태도였습니다. 시모는 가게 구석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더니 조금 놀란 것 같았지만 크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돈, 한자리에서 장사를 오래 하셨다는데 제가 이제야 찾아와 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사는 게 바빠서 한번 와보시라고도 못했네요. 손님이 와서 잠시만요. 불편하시겠지만 여기 앉으세요. 그때 또 손님이 찾아왔고 엄마가 손님을 응대하려고 일어나니까 시모가 또 영어로 투덜대는 겁니다. 무식한 여자랑 얘기하기 너무 싫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여긴 왜 이렇게 더러워? 앉기도 싫은데.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정엄마가 저를 보더니 눈짓으로 가만히 있으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그저 혼자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꾹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계속 못 알아듣는 척을 하셨어요. 시모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생각이신 것도 같았어요. 시모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영어로 가게와 엄마 흉을 보았습니다. 비위생적인 가게라는 등 계급 차이가 나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려니 자존심이 상한다는 등 평소에 친정엄마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는 알았지만 이 정도로 함부로 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고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도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함부로 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시모는 저라는 사람 또한 무시했기에 가능한 행동이었겠죠.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다 알아들었을 친정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영어를 할 줄 안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때 친정엄마의 가게에 외국인 손님이 등장한 거예요. 파란 눈에 금발의 외국인이었고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산 반찬은 다 먹었어요? 이틀 만에 오는 것 같네요. 엄마가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손님에게 말을 걸었죠.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온 거예요. 전에 산 반찬 기억하시죠? 그걸로 주세요. 외국인 손님이 영어로 대답했고 엄마는 막힘없이 대답을 하셨어요. 엄마가 간간히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누가 봐도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시모의 표정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당연히 기억하죠. 우리 단골 손님인데 이번에는 좀 많이 싸줄게요. 그걸 본 시모가 눈이 곧 튀어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겠죠. 가방끈 짧은 사람이니 영어는 알파벳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가게가 오래되긴 했지만 위생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 영어 공부 많이 해서 어떤 주제로도 대화 가능하니까 언제든 심심할 때 놀러 와요. 엄마가 외국인 손님에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시모 들으라고 한 말이었죠. 시모가 입을 떡 벌리고 저희 친정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근데 사돈,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였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자꾸 손님 응대를 하느라 이제야 여쭤보네요. 엄마가 시모를 바라보며 물었더니 시모가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돈, 영어를 언제부터 그렇게 잘하셨어요? 영어를 하실 수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너무 의외이기도 하고 좀 안 어울리기도 하고요. 시모는 돈 얘기는 감히 꺼내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엉뚱한 얘기도 하필이면 영어 잘하는 게 의외라는 등 어울리지 않는다는 등 쓸데없는 말이었죠. 제가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외국인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외국어를 배우게 되더라고요. 영어, 일본어는 무난하게 하고 요즘에는 중국어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사업도 확장하고 싶어서 외식 경영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사돈은 제가 장사만 해서 무식한 여편네인 줄 아셨죠? 저도 공부하는 거 좋아한답니다. 어릴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못한 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늦었지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봐야 고등학교도 못 나와서 반찬 가게나 하는 제가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도 우습게 생각하시려나?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장사하시는 분들은 너무 바빠서 공부할 시간도 없을 것 같은데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 자신이 없는데 어쩜 그렇게 부지런하신지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모가 허둥대며 대답을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있자니 아주 고소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건지 여쭤봤는데 대답 안 해주실 건가요? 영어로 여쭤봐야 대답해 주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영어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 같던데 우리 영어로 대화할까요? 저는 영어로 대화해도 상관없어요. 친정엄마가 이렇게 물으니 시모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아주 볼만한 광경이었어요. 영어로는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란 건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시모도 그 속뜻을 알아듣고 기겁했죠. 목소리 한번 높이지 않으면서 상대를 고개도 들지 못하게 만드는 엄마를 보면서 역시 우리 엄마구나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제가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서요. 사실은 저희 둘째 아들이요. 시모가 전에 본 적 없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두 손까지 모으고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긴장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사돈, 설마 저한테 돈 빌려달라고 오신 건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확장을 생각하고 있어서요. 사돈 빌려줄 돈은 없거든요.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친정엄마가 시모의 말을 끊으며 아주 딱 잘라서 미리 거절을 하셨어요. 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와본 겁니다. 시모가 더는 말도 못 붙였습니다. 다행이네요. 하긴 이런 별 볼 일 없는 반찬 가게나 하는 여자한테 우리 귀한 사돈께서 돈을 빌리러 오실 거라고 생각한 제가 무식한 거죠. 우리는 계급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희 반찬 가게가 오래돼서 별 볼 일 없게 보셨을지는 몰라도 위생적이에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무식해도 가게는 깨끗해요. 친정엄마는 시모가 영어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옮겨서 말을 했고 시모가 이제는 식은땀까지 흘렸습니다. 그럴 리가요. 계급이란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너무 얼토당토 않았어요. 시모가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어색하게 웃는데 저도 같이 웃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무슨 무식하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외국어를 잘하시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사람을 무시하던 사람이 망신을 당하니 그것보다 재미난 구경이 없었습니다. 시모는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었죠. 사돈이 저희 가게까지 와주셔서 반갑고 좋긴 한데 저 이제 책 좀 읽으면서 잠깐 쉬고 싶거든요. 계속 계실 건가요? 친정엄마가 거기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죠. 아니요. 저도 이만 가봐야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쁘신 시간 빼앗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허둥지둥 가게 밖으로 나가더군요. 엄마가 점잖으면서도 강력하게 시모한테 한 방 먹여준 게 너무 속이 시원했습니다. 급하게 가게 밖으로 나가는 시모의 뒷모습이 그렇게 초라하고 우스워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인사하는 것도 있고 거의 도망치듯 가게를 떠났습니다. 네 엄마 센스 좀 있었니? 속이 시원해? 엄마가 저를 보며 환히 웃으며 물어보시는데 저는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라며 엄마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한 서름이 전부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도 이번 일을 겪었으니 다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겠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시모랑 시부는 친척들에게 여기저기 물으며 손을 빌렸어요. 시동생이 사업 때문에 손해본 거
겨우 해결은 했지만 친척들에게 욕은 바가지로 얻어먹었다더군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대학 중퇴한 것도 모자라서 사업을 2번이나 말아먹어?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사업을 몇 번째 말아먹는 거냐? 너 부모 말 좀 들어. 이번 일로 배운 게 있어야 할 거다. 명절에 작은 시아버님이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한마디 하시는데 시동생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모도 시동생 때문에 창피했는지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고요. 이런 꼴 보이기 싫어서 친척들에게 손 벌리기 싫었을 텐데 그래도 어쩌겠어요. 아들 구하려면 손가락질이라도 받아야 했죠. 그렇다고 시동생이 그 뒤로 정신을 차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툭 하면 외국으로 여행 다녀오고 싶다고 하고 사업에 계속 관심을 갖기는 했어요. 물론 그 꼴을 시부모가 가만두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너 또 사업한다는 소리 하면 내가 직접 연 끊을 거다. 사업이 그렇게 하고 싶거든. 네가 돈 벌어서 네 돈으로 해. 다시는 부모에게 손 벌릴 생각하지도 마. 한 가지 바뀐 건 시동생이 이제는 시부모에게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됐다는 거였죠. 그리고 또 하나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바로 시모와 저 사이에 묘한 분위기가 생겼죠. 시모가 이제는 저에게 말도 잘 안 걸고 어려워하게 되었어요. 하긴 그런 일을 겪었으니 엄청나게 민망하겠죠. 아무래도 그때의 일이 시모에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데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더는 시모가 저희 친정엄마나 저에 대해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잘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얘기인데 시모보다 저희 친정엄마의 영어 발음이 훨씬 좋았어요. 저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해주었어요. 남편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었어요. 이번 일로 엄마가 정신 좀 차렸을라나?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 당신 기분 나쁘지 않아? 그래도 어머님 곤란하게 한 얘기인데 기분 나쁠까 봐. 아무리 내 엄마라도 잘못된 걸 계속하는 건 싫지. 그리고 이건 명백히 엄마가 잘못을 했어. 왜 영어로 장모님 가게 흉을 보고 장모님 흉을 봐? 엄마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 장모님이 현명하게 대처하셨네. 진짜 점잖고 멋있게 하신 것 같아. 영어도 잘하시는 줄은 몰랐는데 장모님 멋있으시다. 남편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말해주니까 저도 괜히 어깨가 으쓱했죠. 어쨌든 시댁은 허름한 투룸에서 경제적으로 허덕이며 지내고 있고 저희 친정엄마는 계속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당연히 시동생 빚 갚는데 저희 엄마가 도와주는 일은 없었고요. 이번 일 겪으면서 생각한 게 나도 혹시 사람을 직업이나 학력으로 평가하고 있진 않았나 돌아보게 된 거예요. 사람 됨됨이를 판단할 때 직업이나 학교만 보고 판단하기는 너무 일부만 갖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낀 걸 부디 우리 시모도 비슷하게라도 느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다른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시간을 두고 봐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자신의 모습을 천천히 보여주셨거든요.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하다가 친정엄마 덕에 속이 시원했던 저의 사연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저의 사연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행복하세요.